입병, 구내염이 1년에 여러 번 반복되시나요? 아니면 눈이 충혈되고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세요? 혹시 병원에서 베체트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인다. 건강 돋보기 TV의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베체트병, 이름조차 낯설고 인터넷 찾아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완치가 안 된다. 실명할 수도 있다.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겁을 드리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베체트병 정확히 알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1937년에 터키의 피부과 의사 훌루시 베체트가 처음 보고한 병입니다. 핵심은요, 원인 미상의 전신성 혈관염입니다. 단순한 입병이 아닙니다. 입, 눈, 피부, 장, 뇌처럼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베체트병은 특정 검사 하나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 증상이 반복되고 함께 나타날 때 의심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반복되는 구강 궤양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깊고 통증이 심하면서 잘 낫지 않는다면 단순 구내염과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일반 입병은요, 피곤할 때 한 번 나고 푹 쉬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베체트병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깊고 흉터를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세 번째, 눈인데요. 눈이 충혈되거나 시야가 흐려 보이고 빛이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포도막염 같은 염증 때문이고요. 이 눈 증상은 반드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부 증상은요, 다리에 멍처럼 붉은 결절이 생기거나 여드름처럼 보이는 염증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복통이나 혈변, 관절통, 두통이나 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체트병은 단순한 입병, 눈병이 아니라 전신의 염증성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생기냐고요?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추정되는 요소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HLA-B51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 유발도 보고 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 세 번째는 면역의 과잉 반응인데요.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치료는요, 양방, 병원에서는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나 콜히친,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데요. 급성기에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부종이나 당뇨, 심지어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생활관리와 면역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베체트병, 무려 2000년 전에 한의학 고전인 금괴요략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혹병이라고 써 있어요. 입과 음부에 궤양이 생기고 몸이 피곤해지고 편하지 않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몸에 진액이 마르고 열이 위로 치솟고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는요,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고갈된 진액을 보충해주고 과도한 열은 내려주고요, 면역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런데 짧게 끝나지는 않아요. 최소 6개월 이상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도움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 때문에 그런가 하고 알코올, 가글인 가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이나 이런 다른 성분들이 들어간 가글은 입안을 소독하는 대신에 점막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침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막이자 항생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글액을 쓰면 입이 마르면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맹물이나 수돗물로 헹구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잠을 충분하게 주무셔야 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염증이 조절되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밤 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충분하게 주무세요. 잠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혹시 이 증상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면 몸의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올라옵니다. 산책을 하셔도 되고요. 가족과 도란도란 대화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음식도 조절해보세요. 젓갈처럼 맵고 짠 음식이나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은 줄여보시고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음식이 도움되세요.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많아서 몸의 염증을 낮춰주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상처난 점막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와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케일에는 폴리페놀과 특히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고등어나 꽁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의 염증을 확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은 이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과 같은 운동을 주 3회 30분 이상, 강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회복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집에서 눌러볼 수 있는 혈자리도 있을까요? 네, 어렵지 않은 거 2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랫입술 밑에 속 파인 곳이 승장, 턱 아래, 목 바로 위에 오목한 곳이 염천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승장과 염천을 누르고 10초 정도 부드럽게 지압하면 침분비를 도와서 구강 건조와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양혈인데요. 눈꼬리에서 귀 쪽으로 손가락을 옮기다 보면 살짝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태양입니다. 이 양쪽을 동시에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눈물 분비를 도와서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체트병은 무섭게만 볼 병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병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건강돋보기TV의 부천으뜨마니언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